네, 안녕하세요. 솔로몬 북스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책 한 권을 단독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은 또 오래간만에 또 찍는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테스 건티의 우주의 알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두 권인데요. 똑같은 책입니다. 3월 11일 날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출간되기 전에 가제본으로 좀 받아봐가지고 미리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가제본이 보통은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까지 만들지는 않거든요. 출판사들이 보면 제가 기존에 받아왔던 가제본들은 이렇게 뭐 흰 표지에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이 은행나무 우주의 알이라는 이제 가제본은 거의 실물 출간되는 책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제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출간되는 책하고 구분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안쪽에 보니까 편집적으로 수정이 되었고 이렇게 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처음 시작하는 시리즈고요. 환상하는 여자들이라는 시리즈로 이렇게 현재 요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작품이고, 4명의 작가분의 작품들이 순서대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이 환상하는 여자들 시리즈 작품이 이렇게 4명의 작품들이 나오고 나면은 조금 인기를 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출간이 될 수도 있는 책이겠죠. 그리고 이 작품은 2022년도 전미도서상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전미도서상이 이 미국 안에서 굉장히 큰 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에 받으셨잖아요. 지금 2024년도니까 2년 전이잖아요. 지금 31살인데 29살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전미도서상이 1960년에 27살에 받으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필립 노스라고 합니다. 필립 노스는 미국 작가 중에서 가장 탑인, 지금 작가 중에서는 가장 탑이 아닐까 한 정도로 하는 작가이신데요. 그분이 27살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장 젊은 작가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받았는데 이분이 요 책이 데뷔작이시라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필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지가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의 글밥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긴 작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우주의 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SF 소설인지 알고 딱 펼쳐봐서 읽었는데 SF 소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충격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주의 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SF 소설로 알고 읽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렇고요. 이 책의 제목이 보시면은, 네, 이 책의 제목이 지금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우주의 알로 나와 있는데요. 요 밑에 더 레빗 헐치라고 그래가지고 토끼장이라는 미국 제목으로는 요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의 알로 썼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요 우주의 알로 쓰셨는지. 근데 이제 토끼장이라고 제목이 나왔으면은 조금 이상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토끼장이라는 게 그 아파트인데요.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토끼장스러운 이웃들 간에 이렇게 그 사생활 보호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닭장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런 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줄거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도시, 미국의 도시가 나오는데요. 한때는 자동차 산업으로 부흥을 했던 그 미국의 가상 도시인 바카베일이라는 지역의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도시가 쇠퇴를 해가지고 거의 할렘과 같은 어두움만 남은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의 방치가 만든 병폐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7월에 한 주 동안 일어나는 좀 기이하고 신비한, 그리고 약간 우픈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주인공이 이 토끼장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허름하고 무너질 듯한 저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름은 블렌딘 와킨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18살의 여성이고요. 브랜드는 미국의 위탁 가정에서 살았던 소녀들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18살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위탁 가정에서 독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진 돈이 없었던 이 친구들하고 브랜드는 이렇게 저가 아파트에 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 옆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작품에서 같이 언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얽히고 설켜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어둡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블렌든이 우연히 이제 카톨릭 여성 신비주의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제 토속신앙이나 민간신앙, 그런 오컬트적인 거를 병적으로 조금 믿게 되면서 막 자기 백에다가 이제 그런 거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그런 주제가 있어요. 신비주의자라는 그런 주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우주의 알이라는 것도 그런 거에서 표현된 문장입니다. 이게 지금 뭐 우주의 알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작품 초반에 이걸 다 또 친절하게 작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36페이지를 보면 힐 데카르트 폰 빙엔이 이 우주의 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렇게 글이 나와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성 신비주의 선집을 쓰셨던 분이시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400년 전에 1098년부터 1179년도에 살아계셨던 로마의 카톨릭 교회의 베네딕트 회 수녀이셨다고 하고요. 최근에 또 2012년도에 교황 베네딕트 16세에 의해서 성녀이자 교회 박사로 지정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분도 이제 여성 신비주의였었고, 그 다음에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은 시몬 베유라는 이 프랑스의 여성 신비주의자이자 작가 그리고 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등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분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시몬 베유는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짧은 기간에 사셨던 분이신데, 생전에는 그렇게 이름을 알리지 못하다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들어서서 작가의 글들이 유럽과 영어권 나라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비주의라는 게 어떤 거냐 해서 그것도 또 조금 알아봤는데, 신비주의자란 어떤 이념, 윤리, 의식, 신화, 전설, 마술 따위에 의해 종교적인 황홀경에 드는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실제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상이고요. 19세기에 서구에 동양 종교가 유입이 되면서 탄생한 비종교학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자연적이나 오컬트 사상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신비주의는 무엇보다도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나와 신적인 존재 그리고 우주 전체의 합이라는 경험인 신비적 합일 체험이라고 합니다. 꽤나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시면은 지금 뭐 영화에서도 파묘라는 것도 또 우리나라 오컬트로 천만 관객을 또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제 나오는 여성 주인공 브랜든이 이렇게 뭐 인형 같은 것도 들고, 그 우리나라 예전에 뭐 조선시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인형에다가 막 바늘 꽂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인형도 들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다니는데, 근데 뭐 무섭게 이렇게 뭐 영화 파묘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지 그냥 신비주의자로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읽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아까 그 SF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기 때문에 조금 놀랬었고, 근데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되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가 박혔잖아요. 그래서 타인보다는 우리 개인이 우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현대사회의 약간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현대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숨겨진 그런 개인적인 외로움, 고독,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약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약간 어두운 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조금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라는 게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 다른 무언가에 기대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희망이 없으니까 어디에 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에 나오는 이제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말고 이 도시를 재건을 하려는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도시를 재건하려는 사람들은 또 가진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이 이 도시를 재건을 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그냥 정신노동을 하는 것 뿐이고, 이런 없는 자들, 최하층 계층은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그런 철학사상이 이 시몬 베유가 얘기했던 그런 철학사상입니다. 시몬 베유의 철학사상이 딱 녹여져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시대의 유일한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 철학자라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조금 쉽지만은 않았다, 읽는데. 그래서 이 작품의 그런 기본이 되는 그 신비주의자, 그리고 약간 시몬 베유를 약간 조금 공부를 하시고 이 작품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에 조금 편한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환상하는 여자들 시리즈를 약간 그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읽고 잊어버리는 작품이 아니라 읽고 나면은 뭔가에 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가의 그런 문장도 되게 좋고요. 처음 쓴 작품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작가가 다음 쓰는 작품들은 또 얼만큼 더 좋을지 기대가 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다른 작가분, 환상하는 여자들의 다른 작품들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재미로 읽는 작품보다는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작품을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은행나무 출판에서 나온 환상하는 여자들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테스 건티의 우주의 아래라는 작품이었고요. 제 영상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품을 최근에 이제 천선란 작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국내 젊은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천선란 작가분이 리뷰를 써주셨더라고요. 되게 길게 써주셨는데 그 천선란 작가가 써주신 사평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최고의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어판 제목인 우주의 알은 우주의 빅뱅 같은 혼돈을, 비명을 방관하는 신을 향한 의구심을, 그 근원의 존재 여부를 잘 표현한 제목으로 읽힌다. 안녕.